자, 오늘은 우리가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2학년,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보든가 내신을 하든가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기를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좀 재미가 없죠. 물론 다른 과목도 재미있지는 않아요. 근데 윤리와 사상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한국 철학, 사회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거의 대부분의 문제인 3분의 1 정도가 나오는 동양 철학에서 어려운 고사성어나 한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사성어의 뜻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문을 보고 나서 어떠한 단어나 어떤 한자가 나오면 어떤 철학자라는 것만 알아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동양 철학에서 가장 문제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5명의 동양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물론 이분들 말고도 한비자도 있고 묵자도 있고 또 성리학과 관련된 주자랑 왕수인, 왕양명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계속 빼놓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문제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주장한 한자로 되어 있는 어려운 내용들의 뜻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뜻을 설명해 주는 거 빼놓고는 글자만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 엄청난 일생을 바친 이론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가라 가려면 몰라도 그건 대학 가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짧게 이분들에게서 우리가 뭘 외워놔야 되는지만 좀 살펴볼 테고, 선생님이 한국사 할 때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탐구 영역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비교해야 될 4가지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이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개념을 한 글자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양 방법, 세 번째는 이상적 인간상, 네 번째는 이상사회입니다. 자, 이 4가지 개념을 비교해서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모의고사의 지문이 10몇 줄짜리가 나왔을 때 그걸 다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자로 되어 있는 글자가 나오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표를 만드는 거야. 즉 문제는 맹자의 이상사회는 뭘까요? 라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비교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공자는 중요한 개념이 인이야. 인, 의, 예.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뭐 지신 아닌가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노자랑 장자는 우리 세계사나 동아시아 사회도 배웠던 것처럼 도가를 만드신 분들이죠. 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뜻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육아 개념으로 봤을 때 5개의 중요한 글자가 나와요. 인, 의, 예, 지, 신. 인, 의, 예, 지 4개를 합쳐서 우리가 4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개 인, 예, 지, 신은 뭐냐? 5단이 아니라 태권도가 아니죠. 5상이에요. 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면 돼. 인정, 뭐 인자하다, 할머니 생각하면 되고, 의는 정의롭다, 조금 곧죠. 예의범절, 그 다음에 지는 알지자, 신은 믿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둘 다 똑같이 도니까 뭔 차이가 있겠죠. 노자의 도는 무위자연입니다. 도가에서 무위자연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네이처나 인바이어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자연은 연예인들 얼굴은 막 돌려깎기 하고 막 이러잖아. 인위적인 얼굴이라고 하지. 하지만 성형수술 안 한 네 얼굴은 자연스러운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냅두란 얘기예요. 장자의 도는 차별이나 선입견 같은 걸 없애라, 구분하지 말라,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려 하지 말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려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바로 장자의 도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노자랑 장자는 도를 강조하는데 이 도가 사람이 만든 건 다 싫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효도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규칙도 만들지 말라 이거야. 사람이 만든 거 다 싫다 이거지. 있는 그대로 냅두란 얘기야. 자, 인의예 도도. 수양 방법. 공자는 극기복례입니다.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죠. 선생님이 특별하게 뜻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글씨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맹자는 집의나 호연지기를 키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수양 방법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일단은 비교 문제에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수양 방법 칸에 넣은 거예요. 순자는 화성기위. 자, 순자랑 한비자는 동양 철학자들이 대부분 성선설인데 비해서 순자랑 한비자는 성악설이에요. 이것도 단골 문제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순자는 악한 본성을 화성기위를 통해서 선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한비자는 바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과 술로서 맴매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자, 노자는 겸허와 부쟁. 겸손하고 싸우지 마. 장자는 좌망과 심재.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옳고 같게 닦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적 인간상 군자죠. 대장부입니다. 없어요. 좀 많아. 천인, 진인, 지인, 신인 이런 개념이지. 이 이상적인 인간상들은 위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수양 방법을 통해서 성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좋으시네요. 이런 된장. 자, 이상사회의 공자는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는 나중에 사회사사할 때, 이상사회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형평성 있는 걸 강조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원시공산주의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니네 대학교 들어가 보면 축제 이름이 대부분 대동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맹자는 없어요. 순자도 없어요. 노자는 소국과민을 강조합니다. 장자 없죠. 소국과민, 작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나라는 뭐 그리스에 있는 산악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국가인 폴리스같이 조그만 거나 뭐 바티칸 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권한이 작다라는 거지. 다스리는 자는 존재하지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권한을 줄이자라는 거지. 경제 파트 자본주의 변천사에서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자유방임주의의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동서양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를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로 외워야 돼. 공자는 7개 외워야 되거든. 서라고 하는 게 있고 정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는 역지사지의 원리예요. 너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정명은 니네가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한자로 되어 있는 문구 중에 제일 쉬운 거.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랑 자식은 뭐 부모랑 자식답게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수기치인, 수기 아닌, 수기 이아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먼저 다스린 다음에 남을 다스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얘기하실 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너 다스리고 네 가족 다스린 다음에 나라 다스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나 뭐 선거할 때 상대편 진영 깔 때 뭘 까냐? 뭐 너 뇌물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것도 하지만 네 자식 군대 보냈니? 네 아내는 부동산 투기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갖다가 막 등락이 결정되기도 하죠.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수기치인과 수기이한인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내면 속으로 다 형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자, 공자는 7개. 인, 극기복례, 군자, 대동사회, 서정명, 수기치 7개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대단한 철학자인 공자의 사상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외울 거 딱 외워서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점수 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대학에 입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맹자 사단을 강조합니다. 아까 사단 얘기했죠. 인의예지. 즉 사단이라는 얘기는 맹자가
성선설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왕도 정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이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라서 글자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긴 하지만 왕도 정치는 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왕보다는 국가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는 민본주의 사상이야. 한국사 공부할 때 조선에 들어갔을 때 사림과 훈구를 비교할 때 사림이 향촌자치랑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사회탐구 영역의 경계가 사라진 지 꽤 됐죠. 그 다음 역성혁명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역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반역이라는 얘기가 좀 그렇다. 왕답지 못한 왕은 쫓아내거나 맴매해도 된다는 얘기야. 공자랑 맹자 둘 다 유가죠. 연결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공자의 정명사상이 역성혁명론까지도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성악설을 강조하죠. 악한 본성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한비지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강조해요. 초기 자본주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 예전에 모의고사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단종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젊었을 때는 큰 사발면이라고 하는 사발면이 있었어요. 큰 사발면의 로고성이 뭐였냐면 큰 일꾼 큰 사발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작은 일꾼은 작은 사발이지. 일 열심히 한 사람 먹으라는 얘기야. 많이 먹으라고. 그런 지문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순자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써있는 건 100% 외워야 됩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순천절물. 선생님이 지금 설명 안 하죠? 글씨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죠. 물 흐르듯이 살고 하늘의 순리에 맞게 물자를 절약하면서 살라. 약간 좀 허전하지? 근데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랑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도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부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 수양 방법이 겸손하고 싸우지 말라야.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죠. 장자는 재물론과 무라일체를 강조합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한 뜻은 있는 건 아니고요.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말라. 선입견 갖지 말라. 자,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 중에 경험론을 강조했던 베이컨 아저씨의 4개의 우상론과도 비슷하다라는 식의 연결고리 문제로 크로스체크로 나올 수 있어요.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율리아 사상은 끝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칠판에 써있는 공맹순 노장의 이 5분의 7개, 6개, 5개, 5개, 5개만 외워도 우리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가뿐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루하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잡기에 율리아 사상 굉장히 효자 과목이에요. 또 다음에 보죠.